예, 한 주간 잘 계셨습니까? 저희 팔자 상담 하기 하자편, 요번은 두 번째 시간인데요. 유익한 상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익하다라는 말 뜻은 뭘까요? 한번 이렇게 여쭤볼게요. 우리가 일반인들, 지금 이 강의는 물상을 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일반인들 대상으로 하는 강의인데요. 자, 일반인들 입장에서 상담을 하러 갈 때 어떻게 하면 나한테 이롭고 유익한 상담을 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유익하다는 말 뜻을 한번 물어보겠는데, 유익하다. 뭐가 유익한 걸까요? 단순히 돈을 아끼면은 유익할까요? 싸고 싼 데 가서 보면은 그게 나한테 이로움이 될까요? 어떤 게 이로울까요? 옛날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뭐 최소의 투자로 최대 이익을 보자. 자본주의의 첫 번째 자본주의 원칙이었죠. 그래갖고 어떻게 했어요? 싼 값의 노동력을 투자해 갖고 가장 노동력 착취를 통해서 돈을 벌었었죠. 단기간에는. 짧은 기간은 그게 가능했습니다. 근데 결론은 어떻게 됐어요? 사람은 기계가 아니었죠. 그래서 결론은 아니다. 최대 투자를 해서 최대 이익을 보자로 바뀌었죠. 상담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얘기를 하느냐? 자, 싸다고 좋은 상담은 아니에요. 나한테 이롭고 유익해야지 좋은 상담이지, 싸면은 비지떡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어볼게요. 있을 유자에 이로울 이자입니다. 잠깐 이 있다와 이롭다는 뜻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려보자면요. 있을 유자는 손소변에 손, 그 다음 뭐예요? 달월자? 네, 그 말 나올 줄 알았습니다. 달월자가 아니라 고기육자. 고기육자. 그러니까는요, 이걸 제가 일부러 두 개를 했는데, 자, 고기를 손에 잡았다. 그럼 어떻게 해? 먹을 게 있다. 네. 그러니까 있다라는 거는, 이거는 달월이 아니라 고기육자예요. 고기를 내가 손에 잡았으니까 가진 게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있을 유자, 여기서 있다라는 건 유형의 것을 내가 쥐고 있다라는 뜻이고, 이기라는 글자는요 그런 명자입니다. 그렇죠? 그런 명자에 물 숫자예요. 물 숫자를 이렇게, 요게 더할 익자의 글자입니다. 지금은 수돗물, 수도꼭지 트시면은 수돗물 많이 나오시죠. 예. 옛날에 수도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너무 뻔하다고요. 당연하죠. 옛날에는 그릇에다가 물을 담아둔다는 게 왜 그랬느냐? 인간이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생존 조건은 뭐예요? 물. 그렇죠. 물이 없으니까 우리가 사막에서 못 사는 거잖아요. 물이 있으면 살 수 있죠. 그 물이 그릇에 가득 찼다. 그래서 더할 익자, 이로울 익자. 예. 그러니까는 유익하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은, 내가 갖고 있는데 뭐를 가득하게, 내가 원하는 걸 가득하게 채웠다는 뜻이죠. 그게 유익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 선생님들이 상담을 하러 갔을 때 싸다고 찾아가는 게 아니라, 상담을 했을 때 내가 유익했느냐 안 했느냐를 따지고 상담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무조건 싸다고 해서 찾아가게 되면은 그 말이 맞을지 틀릴지 누가 장담해요?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허준이 당대, 우리 저기 조선시대 때 명의의 대명사는 누가 봐도 허준이었죠. 그러면은 허준이 당대 몇 명이나 있었을까요? 한 명. 그렇죠. 그런데 우리 선생님들은 죄다 허준 같은 사람하고 상담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상담을 갔을 때, 아, 저 사람은 내 모든 운명을 다 알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고 상담을 하러 가죠. 그런데 저도 허준이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정확히 그 실력이 아니라고.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은 허준을 동경하고 쫓아가고 싶은데 그 실력은 아직도 멀었습니다. 당대 최고잖아요. 1등 넘버원. 저는 5손가락 안에도 못 들고 50번째 안에는 들 수 있지 않을까, 제 스스로 생각할 때. 뭐 근거도 없습니다. 뭐 이 강의 자체가요 근거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거는 전부 제 주관적인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17살 때부터 이런 쪽으로 관심을 갖고 공부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걸 뭐 스승을 만나서 학교를 가서 제대로 FM대로 공부했겠습니까? 주먹국으로 시작을 했겠죠. 주먹국으로 하다 보니까 또 스승을 만나서 단전옥도 배워보고 돛 닦는다고 또 사이비 종교도 가보고 전라남도 조도에서 1년 동안 김농사, 낮에는 김농사, 밤에는 40분 자요. 딱 40분 자고 전부 어떻게 명상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한 6개월 이상을 지내보기도 해보고, 그리고 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깨달았다는 사람들 찾아가서 얘기 들어보고 또 뭐 돈 주고 또 저기 상담도 해보고 뭐 또 배워보고 이런 식으로 주먹국으로 하다 보니까 이거는 학문적인 거 없습니다. 자, 물상은 100%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근거가 있어요. 제가 그걸 갖고 설명을 하나하나 아는 사람들에게 설명을 드릴 수 있지만 팔자 상담 학위하자편은 그거 아니에요. 그냥 내 개인적인 경험이고 그걸 지극히 주관적인 시각에서 나름의 합리성을 갖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익한 팔자 상담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는 일반인들이 상담을 하실 때 자신한테 유익하다는 게 어떤 걸 모른다는 거예요. 무조건 저 사람은 잘 볼 거야, 저 사람은 허준인 같은 명의일 거야 라는 그런 마음으로 상담을 하시니까, 그러면서 금액은 어떻게 해요? 허준이라는 당대 최고의 명의를 찾아왔는데 금액은 뭐가 그렇게 비싸요? 라는 얘기부터 하시죠. 저만 해도 상담료가 10만 원이면은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어머 상담료가 너무 비싸요. 그러면 어떻게 저는 그러면 죄송합니다, 싼 데 가세요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잘난 척이 아니라 싸면 싼 대로 비싸면 비싼 대로 다 이유가 있고 원리가 있겠죠. 자, 그래서 원리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점과 학문에 대해서 어떤 원리냐, 예를 들면은 무속인들 찾아갈 수 있죠. 저희같이 철학한 사람 찾아갈 수 있죠. 그러면은 무속인들이 점을 보는 원리와 우리가 상담을 하는 원리는 뭐가 틀릴까? 지난번 첫 번째 시간을 들었으면은 대충은 아실 거예요. 무속인들은 누구 때문에? 신 때문에, 모시고 있는 신이 가르쳐 준다고 했죠. 그러면 신은 다 알아? 그건 아니에요. 어떤 식이냐면요, 자, 예를 들어 내가 무속이냐, 물론 이제 내가 아니라 저희 어머님이라고 했잖아요. 물어봤죠. 그 다음에 어머니한테만 물어보면 객관성이 없잖아요. 제 손님으로 왔다가 무속인이 되신 분들한테, 또 그분들을 통해서 알게 된 무속인들을 찾아다니면서 한번 물어봤어요. 당신들은 어떤 원리로 상담을, 그러니까 점을 보는가, 상담을, 그분들은 상담이라는 말보다는 공수라는 얘기를 많이 쓰시는데 어떤 원리입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어떤 분은 신의, 그러니까 말로써 전달이 된다. 어떤 분은 그림이 보여진다. 어떤 분은 느낌이 온다. 어떤 분은 자기도 모르겠다, 저절로 나오더라. 어떤 분은 뭐 애기동자라든지 처녀보살이라든지 하여튼 뭐 별 분들이 다 있어요. 그러면서 대부분 뭐냐면은요, 겸손한 신보다는 뭐 사명대사 아니면 무슨 뭐 관성제군, 예? 그러니까 전부 다 높은 사람들, 이게 우리가 봤을 때 영웅이라고 할 만한 분들,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신을 받았다라고 하시면서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그때 공통적으로 느꼈던 거는요, 아, 이분들은 원리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신이 가르쳐 주는 거니까 아는 거구나. 그러면은 그 원리를 알고 계신 분은 누굴까 궁금했는데, 아마 돌아가신 이제 안동민 씨라는 분이 계세요. 심령과학자로서 대한민국 최고였죠. 제가 볼 때는 세계 최고였어요, 그분은. 근데 어쨌든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무슨 말을 하셨냐면은 보령과의 소통, 굉장히 공감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자, 손님이 온다고 쳐요. 그러면 그 손님의 조상신이 있죠. 네. 그 다음에 예를 들어 내가 신을 모신 사람이다. 그럼 내가 모시고 있는 신이 있어요. 그러면 내 신과 그 손님으로 오는 조상신끼리 서로 어떻게 영적으로 소통을 해요. 우리 자식이, 우리 후손이 무슨 일로 왔다. 그러기 때문에 얘가 어떤 일이 왔으니까 어떻게 해결을 해줘라. 이런 식으로 서로 소통을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러다 보면은 그게 소통이 잘 되면은요, 기가 막히게 맞춘다는 말을 하는 거야. 그래서 무속인들 찾아갔을 때 대부분의 특징이 뭐냐면은, 야, 그 사람 기가 막히게 맞춘다는 말 들었는데 나는 안 맞춰. 나는 기가 막히게 맞췄는데?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소통이 잘 되면은요, 기가 막히게 맞추는 거고, 소통이 안 되면은 잘 안 맞춰요. 못 맞추는 거죠. 그러면 그 급수의 차이는 어떻게, 소통의 차이는 어떻게 결정되느냐. 자, 모시고 있는 신이 영역이 높은 신이면은 그 아래 신들은 소통이 잘 돼.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모시고 있는 신이 점수를 하면 80이라고 칩시다. 그러면은 그 집 조상신의 높이가 80 이상이다. 그때부터는 소통이 잘 안 돼요. 이해하면은 79, 80 이하, 79, 뭐 70대, 60대 이러면 소통이 잘 돼. 그래서 모시고 있는 신의 힘이 높냐 낮냐에 따라서 이 귀신같이 본다, 그렇지 않다라는 게 결정이 됩니다. 자, 근데 제가 시선을 어디다 둬야 될지 모르겠어요. 카메라를 쳐다봐야 되는데 이게 어떤 점을 봐야 될지 어떻게 이 시선 처리하기 되게 어렵네요. 이 무대 체질은 아닌가 봅니다. 자,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해서 점을 본다는 거예요. 점의 원리가. 그럼 학문은 철학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느냐? 생년월일시 그거를 갖고 정확하게 사주팔자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팔자야. 예. 왜 팔자냐? 8글자. 연월일시 두 기둥이, 그러니까 두 글자. 연이 두 글자, 일이 두 글자, 월이 두 글자, 일이 두 글자, 시가 두 글자. 그러면 2, 4, 8. 그래서 팔자입니다. 자, 사주 팔자, 네 기둥, 8자, 팔자예요. 그래서 사주, 네 기둥, 사주, 팔자. 이걸 통해서 원국을 먼저 파악을 하시고, 그 다음에 대운을 놓고, 세운을 놓고, 출원을 해요. 그래갖고, 요 명조는 직장 생활 했을 때는 어떻고, 사업하면 어떻게 되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지금 대운에서는 요 운에서는 어떻다, 저떻다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세운을 갖고 놓고, 아, 이 사람은 무슨 문제가 있을 거다. 현재 직장 다니면은 회사를 그만두려고 하거나 뭔가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러이러해서 이러이러한 일 때문에 오셨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랬을 때 솔직한 분들은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맞춰봐 하는 분들이 계시죠. 그건 조금 있다가 다시. 자, 두 번째는 뭐냐면요, 원리가 이건 지금 말씀드린 원리는 이제 이런 방식으로 본다라는 얘기를 한 거고, 이제부터 우리 선생님들이 상담을 하러 가실 때 뭘 준비해야 되느냐. 첫째, 메모를 하십시오. 무슨 얘기냐? 상담을 하러 가실 때는요, 내가 뭘 물어볼까? 예를 들어서 직장인이라면은 승진이나 이직이나 이런 거 저런 것도 있겠죠. 그 다음에 가정주부라면은 남편이나 자식이나 또는 남편 외에 다른 이성 친구를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주눅이 들으면은 물어볼 걸 못 물어봐요. 그러니까는 미리 뭐 수첩이나 메모지에다가 물어보고 싶은 걸 쭉 물어보세요. 물론 저는 손님이 물어보기 전에 미리 다 말씀을 드려요. 무슨 문제로 왔고, 이런 사주가 누구랑 결혼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고, 이러고 저러고 쭉 얘기를 다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물어보세요 하면은, 다 말씀하셨는데요? 이 말을 들으려고 조금 잘난 척을 하죠.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메모를 하거나 녹음을 하라고 얘기했잖아요. 일반적으로 녹음은 대부분 다 싫어해요. 근데 저는 손님들한테 녹음하라고 합니다. 물론 저도 녹음을 합니다. 그래야지 나중에라도 악마의 편집에 안 당하니까. 왜 녹음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요, 일단 내가 상담하는 내용이 법적으로 걸릴 만한 상담은 절대 안 해요. 예를 들어서 비도덕적이거나 비윤리적인 상담은 어지간하면은 안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안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떳떳하고 문제가 없으니까는 녹음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녹음을 한 다음에 훗날 이제 예를 들어 뭐 저도 제자가 생겼다, 아니면은 이제 가르쳐 줘야 될 뭐 누군가가 생겼다, 그러면 그 녹음한 파일을 보내서 분석하라고 시킬 거예요, 숙제로. 그래서 녹음을 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손님하고 상담을 할 때 적어드리면 좋은데, 상담을 하면서 혼자 적고 얘기하기는 되게 어려워요. 그러면 이게 핀트가 어긋나서 상담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메모는 해주고 싶은데 손님이 메모를 하면 다행인데 안 할 수도 있죠. 그럴 때 녹음한 파일을 드려요. 예. 그래서 나중에라도 들어라. 이래서 메모나 녹음이 필요하다.
근데 어지간한 데선 녹음한다는 거는 절대 못하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감독관 모드. 이건 뭐냐? 그래? 당신 얼마나 맞추나 볼까? 말을 안 해요, 말을. 아니, 상담하러 왔지, 나 시험하러 왔어요? 응? 한번, 진짜, 이럴 때 참 답답한 게 뭐냐면요. 무슨, 감독관이 시험, 감독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실력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 따져서 뭐에 쓰게요? 유익한 상담을 하러 온 거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병원을 가서도 한번 물어볼게요. 병원 가서 의사한테 그래 나 어디 아픈지 맞춰봐 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럼 변호사나 이런 거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갔을 때 변호사한테 나 무슨 문제가 있는지 맞춰보세요 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런데 유독 상담하러 오신 분들 맞춰봐. 그것도 팔짱을 딱 끼면서 인상 팍 쓰고 표정도 안 보여줘. 그러면 어떻게 내가 말을 하면서도 사람이잖아요. 사람 그죠? 신이 아니야 우리든. 그러다 보니까는 추명학이라는 거는 추리 잘못하면은요 핀트가 완전히 어긋나 버려요. 그럼 어떻게 나도 사람이다 보니까 컨디션 좋을 때는 경우의 수를 다 대입을 하면서 상담을 하지만 힘들고 컨디션 나쁠 때는요 사람이니까 실수해요. 그러면은 소개받고 왔는데 하나도 안 맞다는 둥 소개시켜준 사람한테 또 그냥 전화해서 막 따다다다다닥. 그러면 어떻게 해요? 소개시켜주는 사람은 또 전화가 와갖고 아니 선생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어쩌고 저쩌고 돌아버립니다. 감독관 모두 하지 마세요. 상담을 하러 왔으면 우리가 병원 가서 의사한테도 그렇잖아요. 무슨 문제로 왔습니다. 어디가 아파요? 배가 아파요? 머리가 아파요? 콧물이 나요? 뭔가를 얘기를 하셔야지 거기에 맞는 처방을 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감독관 모드로 와갖고 상담을 하자고 하면은요, 그냥 대충 얘기하고 내가 보는 건 이렇다. 그러니까 아닌데요 하면 돈 돌려주고 보내버립니다. 기분 나빠서. 근데 상대가 먼저 내가 이러이러한 운에서 이렇게 되는데 무슨 문제로 왔느냐라고 했을 때 이렇게 이런 것 때문에 왔다. 나는 직장인이다. 또는 사업하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저희도 좀 더 세밀하게 아주 친절하게 콕콕콕. 왜? 무슨 원리냐? 이런 말 있죠. 옛날에 조선시대 때 백정이 가장 천한 직업이잖아요. 그래서 양반님이 백정한테 그랬어요. 야 이놈 바까야 소고기 한 근 다오. 근데 어떤 양반은 어이 박서방 소고기 한 근 주세. 자 근데 똑같은 백정인 박씨인데 박가놈은 딱 한 근만 줬어. 박서방은 어떻게 해요? 한 근 플러스 알파. 똑같아요. 우리도 똑같아. 손님이 정말 자기한테 이로움을 얻고자 왔을 때는 우리도 거기에서 똑같이 이롭게 해줘요. 하나라도 더, 좀 더 신경 쓰고 혹시 내가 잘못 보지 않았느냐 한 번 더 따져보고. 그런데 그래 너 얼마나 맞추다 보자. 그럼 보자 하고 그냥 잘 보세요 하고 말아버립니다. 자, 그래서 감독관 모드 아니에요. 절대 하지 마세요. 그냥 박서방 하세요. 바꿔놓음 하지 말고. 감독관 모드. 예.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뭐냐면요. 한 사주당 1인 기준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 병원에서 피 검사하면은요. 내 피 뽑아서 검사하죠. 그 내 피 가지고 가족력까지 다 얘기해요. 예를 들어서 내 피를 갖고 결혼한 뭐 배우자의 내용까지도 뽑아내야 되고 자식들도 뽑아내고 부모님의 건강까지 다 그 피검사 하나로 다? 아니면은 내 엑스레이 찍고 내가 뭐 CT나 뭐 이런 거 저런 거 찍었다고 쳐요. MRI 했다, 스캔했다, 내 몸을 다. 그러면 우리 부모님 거, 그 다음에 배우자 거, 자식 거 다 나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 무속인들은 그게 돼요. 왜? 그분들은 연월일시를 갖고 보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아까도 얘기했죠, 원리가. 조상신하고 무속인 신하고 소통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며느리를 물어보든 뭐 시아버지를 물어보든 누구를 물어보든 그 조상신이 자기 후손이면 다 소통이 돼. 근데 애기들은 안 돼. 왜? 애들은 볼 수가 없는 게 소통이 안 되니까요, 애들은. 그래서 애들 걸 못 보는 거야. 그러니까는 왜 이런 말 있죠. 15세 이하는 보지 말라. 철학하는데 뭔 상관이 있어요? 되려 15세 이하를 봐야지. 어릴 때 봐야지 진로 문제를 알 수 있잖아요.
말이 잠깐 했는데, 자, 한 사람당 사주가 1인이라는 얘기는 내 사주야. 그죠? 내 사주를 통해서 부모 관계나 육친 관계라고 하죠. 저희는 부모 관계나 배우자 문제나 자식 문제를 추론할 수 있어요. 그거는 내 입장에서 보는 거야. 내 입장에서 추론을 하는 거지 그 자식의 운을 다 할 수는 없어.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내 운에서 네 자식은 유학을 가게 됐을 때 성공하는 자식이다, 아니다와 네 자식은 이러이러해서 너한테 돈을 벌어다 주는 자식일 수도 있고 네 돈을 까먹는 자식일 수도 있고, 이건 내 입장에서 보는 내 자식 운이고 내 입장에서 보는 마누라 운이고 배우자 운이고 부모 운이고 그런 건데, 그러면은 부인 거나 자식 걸 볼 때는요 그 사람들 사주 걸 갖고 정확하게 봐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해요? 내 사주 갖고 다 봐달래. 제일 답답하죠. 한 사람당 그 사람 사주만 갖고 보는 게 확실해요. 그 사람 사주를 통해서 뭔가를 추론해 냈을 때 세밀하게 보고 싶으면은 그 추론해 놓은 당사자의 사주를 정확하게 보시란 말이에요. 그래야지 확실하게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상담료 아깝다 생각하시면 상담하지 마시고, 아니면은 한 사람당 1인당 사주 하나. 예. 자, 그래서 총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유익하다는 얘기는요, 돈을 들였을 때 내가 만족하면 유익한 거야. 자, 옛날에 이런 경험들 있지 않으세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랑하는 사람한테 뭔가 선물을 하고 싶어. 근데 금액 따집니까? 사랑하는 사람한테? 금액 별로 안 따지죠. 물론 거렁뱅이는 따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대부분은 어때요? 우리가 사랑하는 건 청춘일 때 하잖아요. 뭐 요즘은 로맨스도, 중년은 로맨스도 있지만, 청춘일 때 그 돈은 다 누구한테 나와요? 엄마, 아버지. 그러면은 팍팍 쓰죠. 네, 마찬가지. 자기가 자기를 한번 사랑해 보세요. 돈을 아끼지 말고 제대로 상담을 하려면은 팍팍 쓰세요. 정확하게. 그래서 이롭다. 그게 무슨 얘기냐? 만족했다. 저 사람이 정말로 나를 위해서 상담을 해줬다. 그러면 그게 유익한 거야. 싸다고 유익한 게 아니에요. 비싸다고 유익한 게 아니고 유명하다고 유익한 게 아니야. 방송에 나와서 유명하다. 그게 유익해요? 나한테 맞는 상담인지 아닌지 모르잖아. 유익한 거는 내가 있어야 돼. 뭐가? 이로움이. 이로움이 있으면은 그게 유익한 거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점과 학문은, 자, 보호령과 무속인의 신이 서로 소통하는 거예요. 영적인 소통. 그래서 원리가 나오는 거고. 그러나 학문은, 저희 같이 철학하는 사람들은요, 영적인 소통은 불가능해. 신을 안 모셨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연어를 갖고 추론을 하는 거예요. 셜록 홈즈가 추론하듯이, 추리하듯이 사주팔자 갖고 추론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제대로 나왔으면은 이제 제대로 추론하면 제대로 답이 나오는 거고, 사람이니까 뭔가 빠뜨리고 실수했다. 그럼 저는 물어봐요. 왜? 내가 쪽팔린 게 우선이 아니라 손님한테 제대로 된 상담을 하려고. 한번 물어볼게요. 직업이 지금 몇 가지나 있을까요? 옛날 조선시대 때는 크게 봐봐, 유기전? 예. 조선시대 직업 그렇잖아요. 산업공상. 대체적으로 뻔했어. 다 농부야, 일반인들은. 그런 단순한 시대 때의 직업과 지금처럼 수십만 가지 직업이 있어. 그 모든 직업을 쪽집게 마냥 다 찍어낼 수 있을까? 우리 스승님이나 그 위에 청원은행 같은 경우는 가능하세요. 근데 솔직히 그분들은 허준 같은 입장이니까, 예, 허준 같은 단계니까 그게 가능한 거고, 저는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대충 흐름을 알아. 요 사람은 요런 사주에서는 어떤 직업을 가질 거다. 그러면 물어봅니다, 저는. 이러이러한 직업을 가지면 좋은데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왜? 상대방에게 올바른 상담을 하려면 그 사람의 직업을 좀 더 확실하게 알아야 되니까. 교육 중에서도 영어 교육이냐, 그러니까 수학 교육이냐, 틀려요. 교육도 옛날에 그냥 다 천자문 가르치고 뭐 이렇게 훈장 선생님이었지만은 지금은 교육 자체가 다 틀리잖아요. 무슨 교육이냐에 따라 틀려지는 거고, 대학교 교육이냐, 중학교 교육이냐, 고등학교 교육이냐 또 틀려지죠. 그런 식으로 직업적인 거 꼭 물어본다는 거죠. 그런 거는 이제 학문의 이 한계점이야.
왜? 신이 소통하는 게 아니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메모나 녹음을 하라는 얘기는요, 상담을 하러 가기 전에 메모지에다 메모를 하세요. 뭘 물어볼지. 뭐 예를 들어 처녀총각이다. 당연히 결혼할 운이나, 그 다음에 자기의 미래 직업이다.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결혼할 사람이 대충 어떤 사람이다. 뭐 이런 거 저런 거 적어갖고 가서 물어보세요. 하나하나. 그 다음에 녹음이 되면 녹음을 하고, 아니면 메모에 꼭 해갖고 와. 일어나는 순간에 일어나서 50% 까먹고요. 문 열고 가면 30% 까먹고, 집에 가면은 10% 까먹고, 남는 건 뭐예요? 아, 내가 상담을 했는데 뭔 얘기를 했는지 나도 몰라. 그러면 유익한 상담이 아니에요. 반드시 메모라든 녹음이라든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감독관 모두 절대 안 된다고 했죠. 그 사람을 실험하려고 하면은 답이 안 나와요. 서로 소통. 우리가 병원 가서 의사한테 상담하듯이 똑같은 얘기고요. 한 사주당 1인이다. 상담료 아깝게 생각하시면 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은 내 사주 갖고 사돈 8촌까지 다 봐달라고 하면은 절대 안 나온다. 예. 자, 그래서 유익한 팔자 상담. 요번이 두 번째 시간이고요. 요거를 갖고 참고를 하시라고. 그래서 다음 주에는요, 운명 바꿀 수 있을까 없을까? 운명에 대해서 한번 논해 볼게요. 그 다음에 혹시라도 또 궁금해 하시거나 개인적으로 궁금하거나 알고 싶은 것들이 있죠. 댓글로 달아주시면은, 그러면은 내용을 봐서 참신하다 싶으면은 그걸 갖고 강의를 해 드릴게요. 그걸 갖고 제가 아는 지식을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자, 한 주간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